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합계 관세율을 145%로 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하길 바란다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뉴욕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투자자 등록 의무화 정책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LA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대낮에 강도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정부 시설 출입 시 리얼 아이디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연일 중국을 공격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갑자기 중국과 협상을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인 관세 부과율이 125%가 아니라 145%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90일간 유예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일하게 상호관세 유예에서 제외한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을 절실히 바란다면서 양국 모두의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에 가장 심하게 강도짓을 해왔다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사를 곁들였습니다.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트럼프의 이런 유화적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맞대응과 미국의 추가 보복으로 125%로 끌어올렸던 대중국 관세율에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문제 삼아 부과했던 관세 20%를 추가로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중국 외의 주요 국가들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개 가까운 나라가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던 백악관은 일부 국가들과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There are maybe 15 countries now that have made explicit offers that we're studying and considering and deciding whether they're good enough to present to the president. 백악관은 협상의 우선순위 목록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중점을 둬야 할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의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이 이번에는 헐리우드 영화 수입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 추가 관세 시행에 이어 중국이 추가로 꺼내든 건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 카드였습니다. 중국 국가영화국은 10일 미국 정부의 잘못된 행위는 미국 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의 호감도를 더욱 낮출 것이라며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히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이라며 더 많은 국가에 우수한 영화를 도입해 시장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국 영화 의무 상영제인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 중인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영화는 93편으로 이 중 미국 영화가 3분의 1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올린 수익만 5억 8,500만 달러, 약 8,500억 원. 지난 주말 중국에서 개봉한 워너브러더스사의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중국 내 흥행 1위를 차지하며 1,450만 달러, 약 2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서 9일엔 관광객은 미국 여행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해 신중히 방문하라며 사실상 미국 여행을 금지하고 유학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得到多助，失道寡助，
美国的倒行逆施不得人心，终将以失败告终。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한다며 대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Our approach hasn't changed. We're preparing for all outcomes. All our instruments are on the table. EU는 이와 함께 중국은 물론 미국 이외의 제3국에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징벌적 관세를 폐기하는 협상을 재개했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극적으로 유예됐다는 소식에 반등하는 듯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시장 혼란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행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관세 유예 소식에 시작된 회복장은 하루 만에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뉴욕 3대 증시는 하락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날 9% 이상 올랐던 S&P 500 지수는 3.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인플레이션 지표도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작년 같은 날 대비 2.4% 올라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낮았습니다.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8%로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수치도 좋고 유가도 낮다며 오늘 시장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혼란을 이행 비용이라고 부르며 감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think we're doing very well. Again, there'll be a transition cost and transition problems, but in the end,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hing. We're doing.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는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에 참여하는 굴지비 시카고은행 총재는 주식시장의 시간표와 연준의 시간표는 다르다면서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중국 초저가 쇼핑몰 셰인과 테무의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이른바 디미니미스 조항이 5월 1일 자정 이후 사실상 폐지됩니다. 미국 정부는 $800 미만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5월 2일부터는 한 개당 $75, 6월 1일부터는 $150 또는 전체 금액의 90%를 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1938년부터 유지되어 온 제도로 상품 가격이 낮아 세금 징수가 비효율적인 경우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이 조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며 셰인과 테무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배송 지연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와 세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배송도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광을 위해 뉴욕을 찾았던 한 가족이 허드슨 강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헬기가 공중에서 분해되면서 강으로 추락했고 탑승자 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특히 어린이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을 둘러싼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금 전 동부 시간 오후 3시 15분쯤 뉴욕 허드슨강에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맨해튼 남쪽에서 출발한 벨 206 기종으로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에는 스페인에서 온 가족 관광객과 조종사가 탑승해 있었는데 성인 3명과 어린이 3명 모두 현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adults and 3 children were on board a Bell 206 helicopter that had left from the downtown Skyport just about 3 p.m. The pilot and a family visiting from Spain, what our preliminary information has at this time. At this time, all 6 victims have been removed from the water, and sadly, all 6 victims have been pronounced deceased.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강위를 지나던 헬리콥터 한 대가 갑자기 공중에서 분해되듯 파편을 흩날리며 완전히 뒤집힌 채 강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working, but I heard this like really loud noise. I'm like, what's going on? Because it felt like a crash, and I was checking if I could see something, but I didn't at the moment because it was like right then which happened. And in a few minutes, I saw something, like a yellow board in there on the water, and then I saw a helicopter coming in. 현재 허드스강 현장에는 구조대가 출동했고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와 스프링 스트리트 일대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도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불법 체류자 등록 의무화 정책이 결국 시행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이민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등록 의무화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4살 이상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지문과 주소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14살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는 내일부터 시작되며 이미 미국에 30일 넘게 체류한 사람은 내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불법 체류자는 최대 3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등록 시 위치 정보가 정부에 노출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중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셔먼옥스의 대형 쇼핑몰에서 대낮에 대담한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정오쯤 셔먼옥스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패션 스퀘어몰 안에 한 주얼리 매장에서 강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검은색 후디를 입은 남성 4명이 정체불명의 도구로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보석류를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번호판을 노란 천으로 가린 회색 또는 은색 아우디 A6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주 차량과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한 여성이 온라인 연애 사기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검찰국에 따르면 53살 크리스틴 조안 에코호크는 노년 여성 4명을 상대로 총 15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습니다. 에코호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64세에서 79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자신을 남성으로 속이며 온라인으로 접근한 뒤 함께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각종 거짓말로 수십만 달러씩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유조선 선장이라며 선박에 연료와 장비를 실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기프트카드와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온라인에서 실제 연애 중이라고 믿고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이 중 한 명은 60만 달러를 보내기 위해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에코호크가 이 같은 범죄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주 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코호크는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62년의 징역형과 26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남부 플로렌스 지역에서 경찰관 2명이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74번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용의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상황이 격해지자 지원을 요청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는 경미한 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주변 브로드웨이 일대 도로가 한때 통제됐고 경찰은 당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PD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교통안전청은 다음 달 5월 7일부터 리얼 ID 제도를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7일 이후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정부 청사 등 시설 출입 시 리얼 ID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리얼 ID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가능하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으로는 더 이상 해당 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며 여권 등 대체 가능한 다른 연방 승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DMV는 리얼 ID 시행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달 동안 주내 18개 지역 사무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체인점 트레이더조가 내놓은 한정판 미니 토트백이 출시되자마자 또다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에 따르면 이번 미니 토트백은 봄 시즌 한정판으로 베이비블루와 핑크, 라벤더, 민트 그린 색상으로 구성됐으며 한 개당 $2 99센트에 판매됐습니다. 이 가방은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며 수요가 급증하자 캘리포니아주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2개에서 3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백이 판매된 당일 미 전역 트레이더조 매장 앞에서는 새벽부터 고객들이 몰려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베이 등 온라인 거래 웹사이트에서는 미니 토트백 한 개가 $280에서 최고 $1,000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4가지 색상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도 $400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더조는 승인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캐벗 크리머리의 씨솔트 버터 제품에서 대장균이 다량 검출됐다며 약 1,700파운드 분량을 긴급 리콜 조치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8온스짜리 캐벗 크리머리 프리미엄 씨솔트 버터로 유통기한은 2025년 9월 9일까지입니다. 이 제품은 아칸소주와 코네티컷, 메인, 뉴햄프셔, 뉴욕, 펜실베니아, 벌몬트 등 7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리콜은 클래스 3 리콜로 분류돼 심각한 건강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즉시 냉장고에서 확인해 섭취를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을 통해 대선 공식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에 이어 오늘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개한 11분짜리 영상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겨울이 깊었던 만큼 이제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전 대표는 국정 운영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 양극화를 꼽으며
경제 성장을 첫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의 마무리 역시 국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지만 큰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집회 형식이 아닌 유튜브 영상을 선택했다면서 대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로서의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사퇴와 출마 선언, 비전 발표를 하루하루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준비된 1위 후보로서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출마 선언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김동연 경기지사는 첫 대선 행보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았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세 전쟁 등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갔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곧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괴물 정권을 막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권 도전을 알리는 첫 장소로 국회 본관 앞을 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일부 보수 진영을 의식한 듯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이재명 전 대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재명 심판론을 꺼내면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모두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첫 행보로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운동 이력을 부각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전태일 분신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하겠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과 붙는다면 필패라면서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겠냐고 했습니다. 출마를 앞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겨냥한 디딤돌 소득 간담회를 열었고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동 산불 진화 헬기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내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이면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 4명만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례 없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벌써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란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호처 특성상 연판장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 3부장을 해임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제청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해임 초원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배웅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를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문제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세뮤엘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 철수론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하면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 미국의 분쟁 대응 능력도 훼손된다는 겁니다. A significant reduction of our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good or bad? Inherently, it would reduce our ability to prevail in conflict.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북한을 포함한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맡기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한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까지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스라엘 공군 현역, 퇴역 장병 900여 명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집단 항의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군 당국은 집단 항명에 나선 이들을 모두 파면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싸움을 멈추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질 전원의 귀환이 최우선이다. 이스라엘 공군 장병들이 현지 언론에 게재한 유료 전면 광고입니다. 광고에는 해당 문구 아래로 조종사와 고위 장교 등 900여 명 전원의 이름을 함께 실었는데요. 정부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억류 중인 인질 석방을 우선해달라며 집단 항명한 겁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전쟁은 안보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 개인적 목적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며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이스라엘 내각이 휴전을 깨고 하마스에 대한 대규모 소탕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군 당국은 이들을 모두 파면으로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전쟁 중 군을 약화시키고 적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세를 놓고 미국과 정면 충돌한 중국이 호주의 관세 문제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호주 정부가 이를 거부하며 국위구선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샤오첸 주 호주 중국 대사는 현지 매체 기고문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이고 횡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대와 협력 강화라며 중국은 호주와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는데요. 리처드 말스 주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공동의 대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22개 주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과 방문 교수, 연구원 등 34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유학생 비자 취소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 국적법에 두고 있는데요.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사례들에 대한 언론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개별 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했고요. 당국은 유학생 비자 취소 후 당사자나 학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길을 헤매던 노인에게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건넨 한 경찰의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군포IC로 진입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고속도로 갓길에 한 어르신이 보행 보조기를 끌며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비번 날 병환 중인 아버지를 뵙고 집으로 향하던 경찰이 이를 목격했는데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곧장 차를 세운 경찰은 112에 상황을 알려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알고 보니 80대 어르신은 2km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길을 착각해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말았다는데요. 경찰은 놀란 어르신에게 일상 대화를 나누며 안전지대까지 함께 이동했고요. 어르신은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에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소품 매장인데요. 조금 전 물건을 구경하던 아이가 몇 시간 뒤 엄마와 가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희 아이가 사장님에게 사과를 드릴 게 있다고 오늘 떼는데요. 이어 조금 전 아이가 어른들 몰래 가게 물건을 잠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자리에 두고 집으로 향했다는 걸 뒤늦게 듣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훔친 건 아니지만 엄마는 아이가 잠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하러 왔던 건데요.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심 담은 사과를 전했고 가게 사장님은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어머니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사연을 전했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에 반복되는 기계 소음까지 유난히 치과 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 중국의 한 치과에서 생긴 작은 소동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아이가 뛰쳐나옵니다. 환자용 턱받이가 펄럭일 정도로 아이는 필사적으로 달리는데요. 그리고 마주한 출입문, 아이는 있는 힘껏 문을 열어 치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주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달콤한 상상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잠시 뒤 어른들 손에 잡힌 아이는 꼼짝없이 진료실로 옮겨져 가까스로 진료를 받게 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뛰어봤자 부모님 손바닥 아니다. 아이의 마음을 나도 알 것 같다며 공감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 위 독특한 모양의 차량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상상 속 만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죠. 인도의 20대 청년이 침대를 개조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량입니다. 제작까지 1년 정도 소요됐다는데요. 안전을 위한 사이드미러 설치는 기본, 4개의 바퀴와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서 자유자재로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행 허가를 당국에 받지 않았고요. 차를 구경하려는 사람이 몰려들면서 도로 일대가 마비되는 소동이 빚어져 경찰 단속에 딱 걸리고 말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차 막힐 땐 쉬기 좋겠다며 흥미롭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